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입니다. 며칠 전에 대문이 바뀌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마 KYC나 아니면 마이그레이션 같은 쪽에 프로그램이 보완되고, 뭐, 프로필 쪽에는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폰 변경에 대한 그런 부분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어떤 1부부터 9부까지 완전히 진행되었으면 몰라도 뭔가 중간에 잘못돼 가지고 멈춰 있을 경우에는 그게 이쪽 하이코어 팀에서 프로그램을 어플라이 해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그 추가된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된다. 특히 이제 프로필 쪽에서 이름이라는 전화번호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메인넷 체크리스트에 KYC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기본적으로. 그래야 변경된 상황에 적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또 지나버리면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지금 파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리워드가 없는데 그래도 파이 노드는 계속 돌려야 된다고 저는 그 사람 얘기로는 이렇게 한 달 동안 이게 보상이 없더라도 그걸 계산해 놓았다가 어떤 프로그램이 정리가 되면은 그때 한꺼번에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나는 파이 노드는 켜 놓으시고 잘 돌아가는지 매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 체크할 때 요거 두 개만 일단 하시긴 하시면 다른 게 문제가 있으면 요게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모든 문제가 요 두 개 그 숫자로 다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요 두 개를 확인합니다. outgoing connection이라는 incoming connection을 확인하는데 제일 좋은 사례가 요겁니다. 아웃이 8이고 인이 63 정도 나오면은 왜냐하면 이게 이 노드가 하나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그 어떤 컴퓨터 노드가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 요런 지금 요런 상태가 최적의 상태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값이 없고 요 NA라든지 0이 표시된 경우 타이밍이 0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은 10 이하 아주 안 나온 사람은 0이 나오겠지만 NA 표시되거나 0으로 표시된 도크를 도크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해봤거든요. 도크를 리부팅 했는데 그래도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를 부팅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카운트가 기본적으로 8이 되고 0이 됐다가 일씩 올라가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요거는 좀 덜하죠. 기본적으로 뭐 이게 괜찮은 일반적으로 여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드물게 봤습니다. 이렇게 80에 63으로 나오는 거는 드물게 한 번씩 있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모뎀에 직접 연결했을 때 이런 숫자가 잘 나오지 061로 연결을 하면 사실은 이런 숫자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숫자 아웃고잉이라든지 아니면 인커밍 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파이 앱이 실행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파이 앱이 실행이 중단돼 가지고 도커만 혼자서 돌아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파이 앱만 돌아가고 도커는 또 죽은 경우 요 도커가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요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건 확인하시고
어, 이게 리부팅 하면 좋지 않긴 해요. 왜냐 그러면 요 카운트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거든요. 타이밍 커넥션 카운트가 예를 들어 요 컴퓨터가 만일에 리프팅을 한다 그러면은 8에 0이었다가 1, 2, 3, 4 이렇게 이제 천천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꽉 찬 거고 얘네들은 아주 한참 더 많은 다른 노드들이랑 연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 노드가 이게 제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연결돼 있나에 대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최적의 연결 상태는 아까 같이 모뎀, 이게 모뎀입니다. 모뎀이고 그리고 여기 안테나 붙은 게 이제 061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뎀에 직접 연결하면은 수가 더 채굴 양이 많아졌다고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랬을 거고요. 그리고 모뎀에 직접 연결하면 포트가 모든 포트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포트 포워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찮은 거거든요. 나중에는 포트가 안 열릴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어려우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어쨌든 예, 직접 연결하는 게 이쯤 있다. 그리고 뭐 포트는 자동으로 열어주기 때문에 내 쪽 컴퓨터에서 방화의 포트만 설정해 주면 돼요. 그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포트가 오픈 개수가 많으면은 노드 리워드가 보상이 더 많다고 하고 같기도 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요게 이제 06이면서 이게 06이면서 와이파이 기계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개씩 공급되는 경우 그러면은 여기는 포트 포딩 해야 돼요. 이게 게이트웨이로 접속해가지고 포트 열고 비밀번호 넣고 이러면 참 귀찮습니다. 그렇게 다 했는데도 안 열리면 과정이 좀 나죠. 그리고 포트를 열라 하는데 이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포트가 브릿지로 되어 있으면 또 이것도 바꿔야 되고요. 그런 점도 있어요. 포트 노드에 대한 좀 까다로운 점이 있어요. 이게 좀 그 다음에 2차 락업이 있는데 1차 락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보상이 그러니까 파이 채굴 속도가 2차 락업이라든지 아니면 유틸리티 보상이 좀 있는 경우에는 좀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뭐 0.05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 락업을 생각할 게 있는데 사실 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일단은 락업 생성은 이쪽으로 예 월렛에서 락업 생성을 넣어가지고 기간 설정하고 6개월, 1년, 2년, 3년 락업 수량을 현재 가지고 있는 데서 10%, 20%, 뭐 100%뭐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이고 보시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1100%를 하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141개인데 이 1400의 10배를 락업 수량을 집어 넣고 3년을 해야 이제 1171%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설정이 되냐? 안 되죠. 왜냐 그러면은 이 생성에 여기가 그냥 색깔이 틀리죠. 생성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량이 안 되기 때문에. 만 개가 안 되잖아요. 1100개인데 만 개를 어떻게 락업을 할 수 있게. 이건 그냥 설정을 해본 거고요.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 다를 100%를 다 했을 경우에는 6개월 하면은 707%, 1년을 하면 720%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낫겠죠. 글쎄요. 낫는지 안 낫는지는 결과는 봐야 알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설정했을 경우에 요 수량이 이제 딱 맞잖아요. 맞기 때문에 요 생성 버튼의 색깔이 약간 짙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번에 누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요 프로그램이 수정 전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서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내가 만일에 그 마이그레이션 된 수량이 1100개가 아니고 뭐 어떤 P2P 해가지고 들어온 수량이 10,000개다 그러면은 그 10,000개에 대해서 락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오늘 해보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잔액 가지고 락업을 할 수 있다. 전체 수량을. 그래서 P2P로 그래가지고 들어온 것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뭐 여기 10만 개 정도로 해가지고 한 6개월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오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예전에 한 작년에 이름 변경 항소를 하신 분이 있어요. 왜 하냐 그러면 본인이 휴대폰을 두 개를 들고 있다가 자기 명의의 폰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그 하나를 이제 사모님 명의로 이렇게 바꾸고 근데 실제로는 이 명의가 변경이 안 되고 이름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 이름 변경 항소를 했었죠. 근데 중간에 사실은 어떤 제출해라는 그러니까 소명 자료를 제출해라 했는데 이게 모르고 이제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재제출 요청 거부를 하셨다고 여기 상태가 신청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거나 또 하나는 그냥 파이 20%를 몰수하고 임시 승인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20%를 제공하고 임시 승인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옵션 선택해서 2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2번을 선택하고 그리고 컨펌하고 셀렉션 선택 확인을 하시면은 그치네. 확인해 봤는데 임시 승인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일단 임시 승인이 됐다가 좀 있으면 완전히 승인 되겠죠. 그런 예,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대문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뭔가 걔네들이 작업을 해서 새로운 기능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프로필에 들어가서 항소하신 분들 이름이나 아니면 폼 변경 등 이게 제일 큰 거죠. 이름하고 폼 변경이 제일 큰 그것도 확인하시고 전화번호 변경 후에 인증도 하시고 그리고 메인넷 체크리스트에 KYC가 통과 안 되신 분들은 KYC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 더는 뭐냐 그러면 비밀 구조를 메인넷에서 마이그레이션 신청할 때 붙여넣기를 하는데 붙여넣기 안 되는다고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휴대폰의 그 문자 크기를 그렇게 작게 크게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최고 장한돼서 한 단계 위에 있는 걸 글자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된 건지는 확실히 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돼서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